안녕하세요. 책 읽는 언어 런터리입니다. 오늘은 달리는 런터리 말고 책 읽는 언어로서 최근에 읽었던 책을 약간 리뷰하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기록을 한다는 의미로, 영상은 아니고 음성으로 해서 약간 라디오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소개할 책은 이기주 작가님의 우편의 단어 책이고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으로도 많이 유명하신 분이죠. 요즘에 먹고 살기도 바쁘고 되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책을 꺼내서 활자를 읽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보통 쇼츠나 짧은 이제 동영상이 많이 길들여져 있어서 좋은 책을 읽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되고요. 물론 이제 책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자책을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전자책도 가끔 보는데, 약간 종이책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자책으로 읽기에는 제가 조금 불편해서, 조금 무게가 나가더라도 종이책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뭐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활자를 읽고 그 활자에 빠져드는 행위 자체가 아무래도 동영상에 많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책을 뭐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 책을 읽는 거가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뭐 저는 뭐가 어디에서 어떤 게 적용이 돼서 좋다라고 그런 것보다 책을 읽는 자체에서, 그러니까 활자를 읽고 머릿속에 상상이 되고 그려지는 그 행위 자체가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진짜 저한테 도움이 되는 책들도 있고 재밌게 읽는 책들도 있고, 반대로 되게 어렵게 읽히는 책도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그러한 과정이 저한테는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이 말랑말랑해지는 느낌? 그래서 책을 다시 읽어볼까 하고요. 원래는 책을 읽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었고 그랬었는데,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한 10년 전인가?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뭐 그게 맞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싸우는 건 아니고,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주제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을 해도 내가 이런 의미로 전달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좀 읽어야겠다 라고 좀 꿈 크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려고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권 정도라도 읽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겨우겨우 한 달에 한 권씩 읽어 나가다 이제 책 읽는 습관을 들여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가방을 항상 메고 다니는데 가방에 넣지도 않고 무조건 손에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서 있는 공간만 있다고 하면
무조건 글자를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책을 본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습관을 들이려고 활자를 읽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권이 되고, 그리고 2주에 한 권이 되고, 몇 년 지나니까 거의 1년에 100권? 한 3일에 한 권, 3, 4일에 한 권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읽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내용이 어려운 책들은 활자만 읽고, 그리고 아무리 내용이 재밌었던 책이라도 그 숫자에 대한 그 강박감력? 내가 오늘은 몇 쪽에서 몇 쪽, 혹은 이번 주에는 몇 권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깊이보다는 이제 어느 순간 권수를 채운다는 느낌? 약간 퀘스트 하는 느낌이라서, 그때 이제 책 읽는 습관도 많이 들였는데 조금 더 자세히 깊이 읽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독서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고, 이제 밑줄도 쳐보고 했는데, 그러한 작업이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악필에다가, 그리고 악필이면은 뭐 컴퓨터를 통해서 작업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건 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다시 책을 손에서 놓았죠. 책을 손에서 놓고, 보다가 뭐 개인적인 일로 해서 1년에 한 권도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게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6개월 만에 첫 책, 그 전에 한 달인가 2달 전에 작별인사 책을 읽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여기서 소개를 할 거고, 왜냐면 작별인사 같은 경우에는 책뿐만 아니라 그걸 보면은 생각나는 영화가 이제 2가지가 있어서 그거 같이 보고 다시 한번 읽고 조금 정리하는 걸로 해서, 작별인사는 다음 기회에 소개를 할 것 같고, 오늘은 이기주 작가의 보편의 단어를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이기주 작가님의 책은 이렇게 산문집으로 해서 본인의 생각을 많이 글로 적어 주시잖아요. 근데 보편의 단어도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이제 본인이 겪은 혹은 들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의미를 좀 강조하는, 그렇게 해서 책을 쓰셨어요. 가독성도 있고, 다시 독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너무 어렵지 않은 책이라 선택한 것도 있고, 뭐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할게요. 모든 그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책에서 소개된 단어, 그리고 작가님이 정해주신 생각이랑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정도만 말을 해보고, 오늘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단어는 기분이래요. 기분. 얇은 종이처럼 찢어지기 쉬운 것. 일단은 한자로 기운기랑 나눌 분으로 기운을 나누다 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말로는 감정도 있겠죠. 감정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두 단어의 뜻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분이 조금 더 넓은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은 약간 공기의 분위기라면, 감정은 그 분위기 안에 있는 온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분이라는 단어에 얇은 종이처럼 찢어지기 쉬운 것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공감하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많이 좀 이렇게 느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업무 특성상 매일매일 실적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우울해졌다, 퇴사를 생각했다가 다시 넣어뒀다가, 진짜 조울증 환자처럼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전날 실적이 다음날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여지는데, 그 뭐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그 어느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회사 분위기상. 근데 대신에 그거를 보고 있으면, 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러면은 그날 하루 종일 우울해 있어요. 그게 뭐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2, 3일 정도 지속이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잘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로 그 종이 한 장에, 실적이 적혀 있는 종이 한 장에 기분이 좌지우지 되는 걸 보면서 멘탈이 습사지처럼 너무 약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치 이 문장에 있어서 뽑아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이 부모에게 자식을 보낸 이유는 세상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부모는 자신이 가리키는 길을 자식이 걸어가길 원하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나온 자식으로서 굳이 부모의 말을 따라 할 이유가 없다. 아직은 미혼이라 100% 공감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식으로서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안함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자식의 무의식 중에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세상의 빛을 보았는데, 국가 도덕, 그 테두리 안에서 어쨌든 뭐 자신의 삶을 추구하잖아요, 자식의 입장으로서. 근데 부모님의 삶의 방식을 강요받는 것에 대한 저항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이제 오로지 독립적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스스로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해서 독립되지 않은 자식은 어느 정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뭐 기브 앤 테이크 정도? 음,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된 거 네가 완전히 독립하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 나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따라줘야 돼. 까지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은,
국내 언론사에서는 부고기사가 비교적 몸이 건조하고 천편일률적인 데 비해 영미권의 경우에는 고인의 삶은 훨씬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한다. 몇 해 전 미국의 한 교수가 자국 내 언론사의 부고기사를 분석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단순히 망자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알려주는 경우보다 그가 생전에 탐닉했던 취미나 쉴 때 즐겼던 놀이를 언급한 사례가 훨씬 많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주말마다 친구들을 농구장으로 불러냈던 데이비드. 이젠 천국에서 호쾌한 덩크슛을 터뜨리기 라고 묘비명에 썼다고 하네요. 만약에 제가 이제 어쨌든 죽음을 맞이할 거잖아요. 그러면 뭐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묻히게 될 텐데, 이런 비슷한 경우 나는 뭐라고 적혀질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재밌게 하는 건 달리기니까 름토리 뭐 천국을 달리다, 혹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런토리 뛰다 보니 이승 밖으로 까지는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보면서 잠깐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본 계기가 돼서 한번 적어봤고요. 그리고 또 다음 문장은 마음에도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마음이 너무 빽빽해지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의 속도마저 빨라진다. 나는 인간이 겪는 불행 중 대부분은 몸의 속도가 마음의 속도로 따라잡지 못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몸과 마음이 세상에 반응하는 속도의 불일치로 인해 동요가 심해지면 우리 삶의 바다 한가운데서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근데 이게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계속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멀리 달리기 위해서 마음만 조급해서 몸 상태는 상관없이 무리하게 달리다 보면은 대부분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상으로 이어지면 그렇게 무리해서 달렸던 시간에 비해 더 오래 쉬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같이 달리기를 시작했던 친구들이나, 혹은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시기도 비슷하고 나보다도 좀 다 못 달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나 경쟁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훨씬 이제 나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리기를 발전하는 모습이 훨씬 좋아지면은 그것도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경쟁 심리는 자기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이거는 어차피 달리기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달린다? 똑같은 노력을 해서 달라지는 거는 이제 개인의 차이겠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남들과 비교를 하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너무 경쟁 의식만 갖고 내가 저 친구는 무조건 이겨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 편하게 달리다 보면은 느려도
목적지는 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인간은 가장 친밀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때론 그 경도가 지나쳐 상대를 나로 간주하거나 아예 통제하러 들면서 서로 대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사람은 각자 살아온 궤적이 다른 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마련이다. 상대에게 내 삶의 기준과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보면 당연히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든 친한 그 친구 관계의 사람이든 너랑 나랑 친한데 나는 이 생각을 해. 근데 너는 왜 내 생각이랑 달라? 라고 생각이 들면은 약간 서운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틀린 게 있고 다른 게 있잖아요.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들 인간관계는 더 오래 그리고 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무조건 내 생각만을 강요하지 말고 그게 틀린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범죄에 관한 말을 했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얘는 계속 틀린 말을 하고 있어. 물론 그러면은 이제 안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생각이 다름을 어떤 상황에 있어서 다름을 인정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걸 못해서 조금 많이 우기기도 하고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런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서 그런지 다름을 인정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뭐 남편아 너는 그 생각 하는구나 나도 난 이 생각 하니까 우리 생각의 차이는 확인했고 끝. 그리고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서 뽑아왔고요. 제 다음은 다음에 소개하는 문장은 그들은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몰라 뒤틀린 불만과 내면에 축적된 분노를 일시에 폭발시키는 선택적 분노자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비굴하기 짝이 없다. 요거는 좀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현병 아니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런 범죄 그리고 결국 이제 재판에 들어가면 뭐 나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했던 그 범죄와는 많이 낮은 형량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어린아기가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이렇게 때를 쓰면은 자신의 욕구를 채웠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성취하지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쵸? 너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떼쓰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많이 배우잖아요. 화를 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길거리에서 울기도 하고, 부모님이 너 놔두고 간다라고 가버린 적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랑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거 되게 갖고 싶었다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화를 조절하는 걸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배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감정 통제선에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많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기주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적 분노자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범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이나 혹은 자신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을 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를 골라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감정 통제선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범죄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게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정 통제선에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초등학생이 이제 선생님을 때린 그 영상이 있잖아요. 네, 뭐, 라떼는 말이야, 요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들게 해요. 저 친구가 저 때에 확실히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폭력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은, 참, 그 친구 삶도 많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체벌을 찬성하진 않아요. 찬성을 하지 않는데,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조금 생각을 많이 좀 바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문장을 좀 뽑아왔고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는 진짜로 그래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론은 감정을 통제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막말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도 스트레스나 이런 거 쌓이면 풀고 하는 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적당히 풀어주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 2가지 문장이 남았는데, 다음 소개할 문장은 누구나 갖고 싶은 게 있기 마련이니 문제는 그걸 움켜쥔다고 해도 소유욕이 사라지지 않는다 있다. 뭔가 마음을 뻗어 원하는 걸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과 계통이 비슷하지만 더 크고 빛나는 걸 원하게 된다. 소유는 출발하지만 독착지가 없는 여행이다. 라고 뽑은 거는, 요즘에 이제 런닝을 시작하면서 장비를 많이 보잖아요. 첫 시작은 이제 집에 있는 아무 운동화로 신고 달리기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티셔츠 아무거나 입고 뛰었는데, 땀이 잘 흡수되는 티셔츠를 바꾸고, 운동복도 사고, 런닝화도 사고, 스마트워치도 사고, 그래서 약간 디아블로처럼 신발도 사고, 가빠도 사고, 머리도 사고, 다 사는 것 같아요. 사다 보면은
사고 이제 착용하고 달리는 건 되게 좋아요. 뭔가 조금 뭐라 그럴까? 나는 뭔가 열심히 한다? 아니면 이거 갖고 있으면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히 달려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갖고 싶은 게 또 생겨요. 네, 이 문장을 보면서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겹쳐서 재밌어서 뽑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나는 죽음이 두렵다. 죽음 자체가 두렵다기보단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 그렇죠.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부분 많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죽음이라는 단어를 내일로 바꿔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나는 내일이 두렵다. 내일 자체가 두렵다기보단 내일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게 나는 내일이 두렵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뭐 일을 하든 뭐 할 일이 있으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미루게 되고 내일에 내가 하겠지라고 해서 뭐 이제 가로 미뤄요. 근데 이게 내일의 일은 내일에 내가 하겠지라고 그 하는 말에 어느 정도는 내일에 할 일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물론 일이 많은데 거기에 하나 더해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긴 하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중에 이거는 해야 돼 라고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넘겨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거는 왜 이제 두려움이 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기주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죽음에 갔다가 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기서 어느 지역에 뭐 어느 나라에 가보고 싶다. 근데 여긴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잘 모르니까 여기저기 찾아보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갔다 왔던 사람들이 여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접하다 보면은 아 여기 재밌겠다 혹은 여기 어디 재밌겠다라고 해서 여행 계획을 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죽음은 그게 아니니까. 근데 죽음은 내가 여기서 딱 죽어서 다른 뭐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갔다가 이 사후세계는 뭐 어떻고 라고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확실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사후세계를 안다고 해도 두렵지는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두렵다. 그러니까 가보지 않는 세계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고, 반대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여기에 남겨져 있는 미련들 혹은 가족들, 친구들, 소중한 것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거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으로 좀 적어봤고요. 자, 이렇게 오늘 처음 책 읽는 넌토리를 만들어 봤고요. 이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음성만 따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릴 건데, 제가 제 목소리를 몇 번 들어봤거든요. 녹음을 한 거, 물론 영상 찍을 때도 했는데, 요거를 계획을 하면서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를 AI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음, 아르바이트로 써야 되나. 근데 내 솔직한 감정이나 이런 거를 전달하기에는 내 목소리로 직접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뭐야, 목소리나 발음이나 이런 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편집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좋아지겠죠. 네, 이렇게 오늘은 이기주 작가님의 보편의 단어 책 읽는 넌터리의 첫 번째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제가 감히 이 책이 좋다, 나쁘다, 읽어보세요, 재미없습니다 라고 모든 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능력도 안 되고. 하지만 누군가 나한테 이 책 한번 읽어볼 텐데 읽어봐도 될까라고 하면 나는 읽어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에서 가는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런토리 영상, 주말 달리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책으로 가져올게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